그래갖고 쫄래쫄래 뉴턴한테 쫓아간 거죠. 헨리가 찾아간 거지. 찾아가가지고 야 그거 계산했다니까 저 뭐야 음악 계산이 안 보여줘 막 이렇게. 로버트 훅이 계산했다는데 그 로버트 훅이 얘기 나오자마자 뉴턴이 막 개정색 노발대발. 노발대발 난 개친구 아니야 이러고 문전박대 딱 잠깐만 왜 로버트북이랑 아이고. 뉴턴이랑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넌 개친구 아니야 이러고 문전박대를 했지. 문전박대 했는데 거기 나온 건 그래요. 문전박대 했는데 얘가 이제 한번 보여줘라. 계산했다며. 그랬더니 아 이러더니 계산이 했지 보여줄까 이러고 아니 왜 꼭 그렇게 맞다. 성우인 척하는 거예요? 그냥 형 목소리로 하면 되지. 그렇지 계산했다 보여줄까. 듣기가 싫어서 내 습관이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가서 자존심을 끌고 쓸 수 있어. 야 로버트 훅은 계산했는데 닌 뭐 못했네 이러면 열받아 이러면서. 그게 거기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가 이렇게 찾아. 이렇게 그 계산했던 거 막 찾아. 근데 집에 너무 계산하는 종이가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운동 생활하면서 계산밖에 안 하니까 계산하다가 계산 못 찾았다. 어딘지 모르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헨리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냥 다시 계산해 줄게. 이렇게 하고 집에 가라 그래. 그래갖고 얼마 있다가 계산해서 보내줬네. 그래 봤는데 맞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내라. 근데 이제 로버트 훅 때문에 거기 내기 싫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 들고 나갔어. 걔를 설득 들고 나갔는데 로버트 훅이 그거는 내가 한 거다. 뉴턴이 한 게 아니다. 왜 네가 네 한 거를 내냐? 너 못 낸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제 그 스토리상에서는. 거기서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걔가 그거를 학회 논문을 발표하려고 써놨을 때 우리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이야. 밑에다가 걔도 얘 쫌팽이 같은 게 밑에다가 자기가 편지를 받아서 했으면 물론 2분 전에 편지를 받았더라도 아무튼 걔는 편지를 받은 거잖아. 받지 않아. 그럼 거기다 네가 레퍼런스로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 아니면 땡스투라도 그래 적어놨어야. 땡스투를 안 적어놨다 이거야. 일단 로버트 기분이 더럽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뉴턴이 근데 로버트를 땡스투에 적기는 또 기분이 나쁘지. 옹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프린키피아 라는 이제 책을 결국에 출간하게 되는데 그게 뉴턴이 그 책을 출간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다 언급이 되는데 이제 훅이 한 말이 언급이 안 됐다. 언급이 안 됐다. 그래서 훅이 노발대발하면서 막 근데 왜 자꾸 이 사람들 왜 편지로 싸울까? 전화가 없으니까 멀리 사니까 그런 거. 카톡 하겠니 그럼? 메일 보낼까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얼굴 보기가 싫겠지. 대면하기가 싫으니까. 왜 싸우지 그러면 원래 진짜 다 편지로 싸우더라고 보니까. 찌질이야. 약간 쫄보들이네. 학자들은 원래 치고받고 하진 않아. 그럼 머리로 싸우는 거지. 무관들이니까. 여기서 이런 문관들이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엄청 잘 아는 뉴턴 그 구글 스칼라 들어가면 딱 있는 거 있잖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 구글 그 학술 많이 검색에 올라와 있죠. 딱 그거 하는데 그걸 원래 뉴턴이 쓴 말이 아니래.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그 훅이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뉴턴한테 해서 이 말의 지분이 훅에 있다는 말이도 훅이 했다고? 오 그런 말이 있어. 훅이 뉴턴에게 했다. 그런 얘기는 또 어떤 행간의 얘기는 뉴턴이 훅한테 보냈는데 그게 그 비꼬는 식으로 그 훅이 그 척추촉만증도 있고 뭐 키도 작고 이러니까 그걸 비꼬는 의미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뭐 사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누가 먼저 했는지 뭐 딱히 중요하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팩트 중에 확실한 거는 둘 중에 누가 먼저 한 말도 아니야. 스페인에서 먼저 원래 있던 지들이 인용했으면 뭐 자기들 인용한 거야. 거기도 래퍼를 안 달았네 이것들이. 근데 뭐 그냥 주고받는 편지였으니까. 장난이지. 그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역제곱 법칙을 뉴턴을 그래서 불러와서 냈잖아요. 근데 로버트 훅이 그건 내 거다. 내가 먼저 했다. 내가 니한테 편지 보내서 가르쳐 줬는데 왜 네가 한 것처럼 하냐. 당장 내려와라. 하면서 뭐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그래가지고 내려와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깜짝 또 약간 아찔했다. 그렇게 쟁탈전을 했는데 결국엔 이번엔 이 가장 중요한
2차 대전에서 뉴턴이 승리하게 되죠. 음. 제 생각에는 뉴턴이 승리하는데 제일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헨리야. 아 그렇죠. 옆에서 엄청나게 계속 자금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학회 사람들 그 뉴턴 쪽에 설 수 분위기 있도록 동조해주고 자기 사람들 모으고 하는 게 헨리였고 인심을 잃었네 훅이. 이미. 훅도 이미 인심을 잃었지. 근데 그 상황에서 훅 멘탈적으로도 엄청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연인의 죽음. 형의 딸. 아 맞다. 형의 딸이 죽었기 그때쯤에 때문에 죽었지. 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논쟁으로 사실 논쟁이 엄청 오래 그래. 1차 때부터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니까 그렇죠. 패가 갈렸는데 이제 시기도 흐르고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지치고 그래서 왕립 학회를 그냥 거의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처음 전쟁이 있었을 때는 로버트국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세력도 로버트국이 훨씬 많았고 세겠어요. 근데 이후로 뉴턴은 오히려 잠수를 탔는데 로버트국이 세력을 점점 그 민심이라 하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잃어가는 자꾸 안 보여주니까 과정이었죠. 그렇지.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잘난 맛에 어떻게 취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고 헨리가 물신양면으로 도와줬고 그래서 뉴턴의 세력이 더 세졌고 결국에는 훅이 지게 돼서 뭐 끝이 참 초라하게 갔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결국에 끝에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다라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럼요. 이거 언제까지 올릴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끝까지 끝에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임종 직전까지 라디오를 구독자가 아직도 2명 여러분 이러고 그런 드립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죽어도 열정으로 마이크 앞에서 죽겠습니다. 약간 이런 죽고 죽어. 우리는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아무튼 훅도 이거 프로야. 지금 보면 훅이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1703년도에 원래 1686년도에 뉴턴과 전쟁을 했는데 1703년도에 68세 죽었는데 죽은 위치가 본인의 연구실. 그레샴 대학 내 본인의 연구실. 유언장도 없이 유전자도 없이 약간 뭔가 간지나긴 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엄청 쓸쓸한 죽음.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 맞아. 연구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연구원, 축구장에서 죽는 축구 선수 뭐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연구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리가 하나 없었다. 근데 당뇨 때문에 아팠지. 다리를 뭐 잘라. 그만큼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 완전 최악이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유일한 그렇죠. 자기 편이던 그 연인도 연인도 떠났으니까. 사실 왕립학회에 있던 세력들도 다 뉴턴 쪽으로 붙어 돌아서고. 먹으면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94년도까지 그래도 왕립학회에서 강연을 하긴 했네요. 94년도에 종료하고 그 후에 건강이 악화돼서 68세로 사망이 하게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 뭐 나쁜 표현으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죠. 비운의 천재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났네요. 뭐 사실 이 사람이 살면서 인정을 못 받았던 건 아닌데 맞아. 그렇지. 후대에 인정을 덜 받게 된 이유가 저는 여기서 뉴턴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자기의 어떤 라이벌이었고 뭐 양대 산맥이었던 한 사람인데 그냥 단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질투로 인해 사실 여기서 뭐 로버트 훅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이 왕립학회에 회장을 이제 뉴턴이 맡게 그렇죠. 되지. 뉴턴이 맡고 이사를 가게 되죠. 그렇지. 근데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불을 지르게 돼요. 근데 불을 지르는 이유가 너무나도 뻔한 게 그 로버트 훅의 업적들이 보관돼 있는 걸 빼지 않고 그대로 불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몰랐었다 할 수도 있죠. 그거 왜 안 뺐어? 이랬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다 타버렸네. 근데 로버트 훅과 전 학회장의 물품을 거기 있었나? 아이코 아이고 그래서 얼씨구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물론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몰랐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런 거죠. 이 로버트 훅의 업적이 어떻게 보면 행간에 알려지지 않은 그 왜냐면 로버트 훅이 어떤 그 막 하나를 꾸준히 하면서 정립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그래. 때문에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막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어놓으면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진짜. 그래서 과학의 진보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이 뉴턴이 같은 과학자로서 이런 업적을 불지르고 그러는 거는 조금 상도덕에 안 맞는 윤리적으로 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 정말 조금은 뭐 얼마나 싫었으면 정말 얼마나 싫었으면 정말 그 사람의 티끌 하나도 안 남기고 이제 사실 태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문헌상 남아 있는 여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건을 걔가 가지고 있는 발명품이랑 그 사람이 남겨둔 문서들 그리고 그 사람 초상화, 그러니까 로버트 후크의 초상화 뭐 이런 것들을 거기 안에 두고 건물을 철거시켜 버렸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온 많이 나온 얘기고 초상화는 거의 불태웠다는 게 맞는 얘기. 사진을 찾아볼 수가 그 초상화 제대로 그려진 초상화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초상화가 없어. 그렇죠. 아예 없고 그건 이제 지금 나오는 떠도는 로버트 후게의 초상화들은 누군가가 뭐 크리스토퍼 렌이라던가 주변에 친분이 있는 학자들이 훅을 만났을 때 뭐 이야기했던 훅에 대해서 묘사했던 것들을 정보들을 모아서 프로파일링을 알파고처럼 뭐라 사람 빅데이터를 모양을 기반으로. 해놓고 경사주 그린 것처럼 약간 그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 드는데 좀 아까 아담이 얘기했던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과학자면 과학이 진짜 좋아가지고 그렇죠. 어떤 미쳐 날뛰어야 되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은 싫지만 그 사람 업적을 그렇죠. 사람 자체를 미워하되 내 것처럼 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훔쳐서 아니야. 사람 그러니까 자체를 미워할 수 있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진짜 과학을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싫더라도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이 뭔지는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호기심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인류 최초의 호모 사이언스들 했던 이유가 처음에 호기심이라는 그 포인트로 잡아서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했던 건데 정말 뉴턴이 호기심이라는 그 과학적인 기초를 조금 배제하고 완전히 그 자료들을 너무 가차 없이 다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아쉬운 부분이. 혹시 아니면 또 그걸 이미 다 자기 근데 그럴 그거 근데 너무 뉴턴도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고 맞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싶어서 맞아.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역사에서 약간 많이 지워버리는 일이니까 조금 너무 잔인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 훅의 그 후에 어쩌면 뉴턴만큼 위대한 과학자였는데 사람들에게 덜 알려진 이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도서관을 태운다던가 아니면 책을 불태운다던가 이런 일들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많이 있었어. 근데 그게 학자가 그 동료 학자의 이거를 불태우고 뭐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막 흔한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동료가 아니라는 게 좀 문제였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뉴턴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이렇게 거의 인생빵 연구를 딱 이렇게 했다 했는데 니 그거 틀렸어. 네, 안 나갈란다 해서 안 나간 게 14년이에요. 14년 동안 학계에 발을 안 들였어. 못 뛰렸어. 이 후기 사람 못하게 때문에. 했어. 그렇지. 그렇게 재능 생각하면 있는 또 사람이. 훅도 참 찌질한 거야. 이런 얘도 능력 진짜 있는 과학자를 14년간 운동 생활을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참 나쁜 사람이었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어떤 자료에서 그 훅과 뉴턴을 표현하는 그걸로는 참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참 속이 좁은 사람. 둘 다 진짜 졸렬했다.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지식의 그릇은 넓었는데 마음의 그릇은 크지 않았다. 좀 콜라보로 이뤘으면 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지 그래서 않았을까. 둘이 만약에 맞아, 사이가 맞아. 좋았더라면. 아인슈타인급 연구가 나왔을 수도 있지. 우리 되게 그때. 부모님 같다. 걔네가 사이가 좋았다면 둘이 잘 지냈으면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훨씬 많아졌을 수도 있어. 과거로 돌아가서 더 사이가 안 좋게 만들. 아이고.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일대기나 해서 뭐 이렇게 예, 마무리가 되죠. 로버트 훅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돌아가실 때까지 때까지. 어떤 업적들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죠. 훑어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로버트 훅의 살아가는 일을 한번 봤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전반적으로 그냥 크게 하나씩 정리하고 맞춰보면 어떨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일단 업적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